자, 여러분들 이 PDF 파일을 전부 다 공유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 PPT 파일을, 그리고 PDF 파일을 직접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저작물의 인용 표시 방법, 한국학수학연구원 인문정보학교실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설계, 요거는 각 과목명입니다. 그리고 2016 디지털 인문학 교육 워크샵, 이것은 이 전체의 그 텍스트명이 되겠죠. 교육 프로그램명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 파일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는 PDF 웹 어드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수업 교재에 또는 다른 그러한 여러분들의 논문이라든지 저작에 인용을 하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썼던 이 그래프라든지 화면 캐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다 대부분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저희들의 직접적인 1차 저작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용 정도를 하시면은 저작물을 인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저작권 이용 허가를 해드리는 그 범위, 그 취지를 맞게 이 저작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태의 모든 아까 김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이 강의 시행하는 도중에 발견된 그런 사소한 오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한 파일들을 이 형태로 웹상에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 대학 학부생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입문 강의를 준비하는 인문학 교수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응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고요. 기대 효과. 자신이 수행할 교육의 주제와 교육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인문지식 온토로지 설계와 위키백과 방식의 콘텐츠 제작 기술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원어민인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발현시켜 인문지식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팀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협력하는 학습 방법의 장점을 알게 하는 교육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도 저희 인문정보학 전공대학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다른 문과 학문을 전공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에는 저희 대학원 수업 형식의 수업을 빌어서 여기 구지연 선생님, 이수진 선생님, 그리고 성문대학과 연세대학의 학생들이 연구재단 과제, 표류 노드 시간마, 네,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스터디를 이 대학원 수업 형식으로 저희 대학원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로 아주 성공적으로 형상화됐다고 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는 아웃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수업 가운데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교적 초기에 실행했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학년 전공 수업으로 개설된 인문정보학 인문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이 학생들이 전공이 무엇이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바싹 중기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수업에 대한 그러니까 별로 딴짓하는 애들이 없었고, 뭔가 이제 쫓아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하지만 사실상 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가르쳐줬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디지털 원어민 세대고, 카톡이라든지 갖가지 이 SNS
뭐 네이버 밴드 카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디지털 라이팅 능력은 완전 제로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르쳤던 거죠. 그냥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했다 뿐이지 HTML을 코딩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코딩을 해본 적이 있는 학생이 단 둘이었는데, 하나는 저쪽 1학년 학생이 아닌 좀 학년이 높은 무슨 산업공학 쪽에 있는 학생이어가지고 그 학생은 좀 경험이 있은 학생이 딱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학생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다는 기억을 하는 네, 그런 학생이었고, 모두 다 이 디지털상에서 라이팅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의 이 첫 학기의 앞부분, 중간고사까지 이 부분은 이런 디지털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얘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워왔었으면 좋았을 그 디지털 문식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먼저 좀 시켰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기 장점도 있고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2014년 1학기였고 수강생 구성은 42명, 그 중에서 1학년 신입생은 22명, 2학년 학생은 10명, 나머지는 이제 3, 4학년 학생들. 수업 운영은 개강 후 첫 시간에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을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수업 해본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6주에 걸쳐서 문학 콘텐츠,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이론 강의와 월드와이드 웹 홈페이지 제작 실습을 진행하고 중간고사를 통해 이 학습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꼭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나머지 중간고사 이후에 학기 말까지 했던, 제가 말하자면은 반학기에 걸쳐서 했던 일을 여러분들은 한 학기에 걸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이 6주 중간고사 이후에 수업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8주에 걸쳐 한국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온톨로지 설계 및 위키 방식의 백과사전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어제 김바로 선생이 전체적으로 이 인문지식 콘텐츠 제작의 전체 로드맵을 보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것과 지금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네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것이 대학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려면은 이 네 번째가 대단히 중요하죠. 학생들이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내용과 편찬 과정 및 성과를 기술한 기말 리포트를 근거로 성적을 평가. 이 방법만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 융합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평가했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미리 알려서 그것을 고려한 수업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저는 꼭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학 시스템이 모두 이렇게 평가, 더군다나 기말 개인 평가 형태로 이제 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은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학부는 더군다나 또 상대평가 아닙니까?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더군다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저는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의 주제를 그때는 한국의 서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월드와이드백 교육부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이후에 시행할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한국의 서원임을 알리고 12개 서원을 대상 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12개 서원은 도산서원, 경산서원, 소수서원, 피랑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조동서원, 변학서원, 부성서원, 덕천서원, 차원서원, 신국서원이었습니다. 왜 12개냐?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재작년에 이 한국의 서원이라고 하는 주제의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서원이 하나씩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12개였습니다. 그래서 딱 학생들한테 보이기도 좋고 그 중에 9개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지금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올렸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첫째 주 중간고사 후에 학생들에게 한국의 서원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는데 먼저 대상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참 참고적으로 이 중간고사 이후에 이 한국의 서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이 학기 초부터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미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 수준에서. 이걸 생판 처음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대학원 수업을 통해서 한 번 전 진행을 해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고 그거를 좀 조정한 형태의 이 학부생 대상 프로그램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처음 시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표기 성과를 내는 계획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 대상 자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의 서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업은 한편으로는 너무 길게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인 인문학 수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핵심적인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많은 것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웃라인을 전했습니다. 서원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서원의 역할, 서원에 관계된 주요 개념어, 12개 주요 서원의 위치, 역사, 제한인물, 반수학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1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건 하루, 그러니까 한 주 수업뿐이기 때문에 그때 3시간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1일 강좌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 1시간 분량은 이 한국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저희 학생들과 함께 여러 해에 걸쳐서 지방 답사를 하면서 지방 답사하게 되면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서원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 파빌리온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촬영하게 됩니다. 이때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것은 주로 이제 피랑서원 쪽을 보여줬는데 피랑서원을 그 3차원 VR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건물의 위치, 그 다음에 거기 제한되어 있는 인물은 누구고 그리고 그것이 이 피랑서원과 거기에 제한되어 있는 이 호남의 유학자들이 한국의 유학사에서 갖는 위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각각의 서원에 대해 보다 상세한 조사 보고를 수행할 자원자를 먼저 모집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서원, 여기 아까 리스트로 쫙 제시한 그 서원 중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해 올 사람을 자원을 받았습니다. 이 발표자는 평가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참여 동기를 고치시켰습니다. 8명의 학생이 발표를 자원했습니다. 좀 적극적인 그리고 자원자는 향후 프로젝트 수행 팀장의 팀장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팀장의 발표를 들은 후 어느 팀에 들어갈 것인지를 정하게 한다는 계획을 학생들에게 고지했습니다. 물론 회원이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길도 충분히 열어뒀습니다. 그 다음 주에 8명의 학생이 각각 한 곳의 서원을 선택해서 그 서원에 관계된 정보를 조사,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중 8개를 선택한 건 완전히 학생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도산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피랑서원, 남기서원, 도남서원, 자원서원, 신곡서원 등 8개를 선택을 했고요. 잘 모르고 선택했죠. 그리고 이 결과를 수업 시간에 한 학생당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월드와이드 웹상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발표자는 서원 자체에 대한 해설뿐 아니라 그곳에서 수행되는 문화행사, 영화 또는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이력, 주변의 관광지들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기 팀에 들어올 것을 유도했습니다. 어느 드라마의 촬영지로 쓰였다. 여기에 뭐 유시민이가 그 엘리자베스 여왕을 여기서 만난 곳이다. 뭐 등등등등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 학생들이 제가 모르는 정보들을 실은 많이 찾아서 서원이라기보다는 그 서원 근처의 관광지 정보라고도 할 만한 그러한 얘기들을 했고 말하자면 일종의 세일즈
광고를 한 거죠.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이거를 같이 해보자.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다음 주까지 자율적으로 팀 구성을 완료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학생들이 팀을 짜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서로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 혼자서 아무 팀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온 팀도 한 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마저 조정을 했습니다. 어느 팀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좀 배치하고 그리고 너무 인원이 많은 조는 또 이제 좀 분산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팀 자체에 좀 불균형이 좀 있긴 했습니다. 의욕적인 애들이 모여 있는 팀, 소극적인 애들이 소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로 묶인 팀. 네, 담당 교수는 팀 구성, 담당 교수라 하면 접니다. 팀 구성 결과를 보고받은 후 미가입 학생들의 추가 배치, 인원수의 불균형 조정 등을 거쳐 팀 구성 그것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바로 숙제를 냈습니다. 각 팀에게 주제로 선택한 서원과 관계된 다양한 지식 요소를 100개 이상 발굴하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 이 시간이 없어서 시권 이 전시에 관한 주제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미리 다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지만은 그거를 발굴하는 일을 먼저 과제로 주고 한 주일 동안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의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소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위키로 제작한다는 것과 위키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 물론 이런 것은 그 전부터 좀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굴한 주제들은 다 그게 위키 사전의 하나의 항목이 될 것이고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이 채워져서 서로 연결해서 위키 백과사전이 될 것이다. 자, 프로젝트 팀 구성을 이와 같이 3주에 걸쳐 다단계로 시행한 이유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팀 구성 이후의 모든 과업이 자율적인 팀워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딱 부합하게 모든 팀들이 다 이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자, 서원 온톨로지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해보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온톨로지 설계 교육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할 대상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균형적으로 조직화하는 능력을 개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톨로지 설계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톨로지로 표현할 대상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에 대해서 알아야지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서원이라고 하는 요즘의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이 대상 콘텐츠의 복잡도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하고 그것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서원 온톨로지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주 온톨로지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 이전에 팀 조직하고 기본적으로 대상 자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데 거의 한 달 가까운 3주의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기에 너무 벅찬 거였죠. 학생들에게 지식 정보화의 방법으로서 온톨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키워드를 모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제가 조정해 준 거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같이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거를 처음부터 6개 클래스를 딱 나눠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6개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할 영역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비슷하게 그 자료들이 모아온 것들을 보면서 6개 클래스를 나눠줬습니다. 첫째, 서원 내 또는 인근에서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유산. 두 번째, 서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인물 또는 서원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 세 번째, 서원 주변의 자연유산, 의미 있는 장소, 시설 등의 공간적인 것. 여러분들이 이 시권 전시에서는 이 플레이스 하나에 묶었던 거를 이거는 문화재와 그 주변의 지리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 보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서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현재 진행되는 축제, 행사 등 시간적인 것. 서원의 역사 또는 유관한 지식을 전하는 문헌 기록물. 성리학, 유교적 재래, 서원 건축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용어. 거의 여러분들이 다뤘던 클래스하고 비슷하죠. 다만 장소가 문화유산과 관련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것 외에는.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내가 그곳을 찾아간다면 무엇을 보고 알고 즐기려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대상 자원을 조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남의 인문학이 아니라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그냥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으로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내 친구들에게 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그래서 실마리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조별 활동으로 학생 거의 뭐 조 짜는 일부터 조별 활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해당 서원과 그 주변의 문화와의 관련이 있는 다양한 지식 정보를 검색하고 학습하여 팀별로 100개에서 200개 사이의 지식 정보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 사이 관련성 또는 그에 대한 생각의 파생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인 협의로 기존의 8개 팀이 7개 팀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남계서원에 대해서는 뭐 정보도 별로 조사할 게 없고 알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도산서원 팀으로 합류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학생들이 이렇게 이게 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저께 이 전지에다가 미리 마련된 그 카드를 붙여서 이걸 만들었는데 학생들은 자기 조별 활동을 통해서 전부 이러한 정도 크기의 전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아이디어 맵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도산서원 팀에서 만든 이제 온톨로지 설계로 발전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 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원서원 팀. 네, 6개 팀이 17개 팀이 모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성의 있게 만들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노가다가 들어가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걸 종이 위에서 수작업으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철저히 절감을 했습니다. 그 상태의 프로테즈를 알려주니까 얘들이 상당히 이런 방법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교수님 저 마인드맵은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거야? 아니면 따로 조교 활동? 수업 시간에 거의 얘네들 이걸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부 따로 조 활동을 했고 이 학생들은 거의 이번 학기를 이 수업에 매달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자, 5주차 프로테즈를 교육을 시켰는데요. 일단 조사 결과 보고 7개 팀이 각자 조사한 지식 요소 리스트와 아이디어 맵을 가지고 현재까지 조사 내용과 이를 통해 학습한 서원 관련 지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발표를 한 거죠. 담당 교수는 조사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보완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개했습니다. 프로테즈죠. 프로테즈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설치 및 구성 방법을 교육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클래스 인디비주얼 릴레이션 정의 후 그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트리뷰트를 표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2학기에는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조별 활동을 통해 서원 온톨로지를 완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 서원별로 관련 지식의 온톨로지를 완성하고 백과사전 기사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하게 될 지식의 개체 목록 및 개체 사이의 관련성을 정리할 것과 개체별 콘텐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별 활동 내용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온톨로지 설계를 통해 대상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 온톨로지 설계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온톨로지 설계의 내용을 용이하게 변경하고 보완해 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식요소의 추가 발굴 및 지식요소 개체 사이 관련성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조사 대상의 서원과 그 주변의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지방서원 소재지까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답사까지 가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조사도 하고. 단 여기에서 이번 이 첫 학기 수업에서 온톨로지 프로테이즈를 제가 학부생들에게 보여주고 사용법을 가르쳐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온톨로지 설계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교육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 프로테이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고 조별로 한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숙지해서 팀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고 팀원들은 그 결과를 보고 보완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제시를 했습니다. 누구 컴퓨터 잘 다루는 한 사람이 이거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 이제 보완을 해라. 되게 한 사람 정도는 잘하는 학생이 있죠. 그 결과는 한 2개조 정도는 이 프로테이제를 끝까지 사용했고 2개조인가 3개조가 프로테이제를 계속 도구로 쓰는 것 같았고요. 다른 조는 그 좀 더 간단한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온톨로지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바도 있고 그 서클에서 조별 활동을 하면서 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프로테이저는 철저히 이 아울이라고 하는 웹 온톨로지 랭귀지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고요. 그런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은 그것보다 좀 단순하게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뭐 우리가 뭐 아울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허용을 했고 학생들은 스스로 이런 내가 아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이것과 비슷한 여기서는 뭐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네 생각하고 무슨 R마인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고 그리고 그거는 전혀 이 수업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고 학생들이 또 잘 알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서원 온톨로지를 제작을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나름대로 얘네들이 우린 인물에 대해서 우리 서원에 관련된 인물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거 조사하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문헌들이 이런 것이 있다더라. 이런 것하고도 조사하자. 하는 이래서 각 리스트들을 만들었습니다. 키워드 리스트들을. 자, 이제 위키 콘텐츠 편찬 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온톨로지 설계 기법을 활용하여 서원에 관계된 지식 요소를 발굴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학생들이 조사하고 학습한 서원 관련 지식을 전자텍스트로 편찬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식 도메틱을 교육했습니다. 전자텍스트 발전의 역사와 지향점, 미래 비전 등에 대한 이론과 HTML, XML에 대한 입문적인 교육은 중간고사 이전에 시행했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위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수의 팀원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위키 콘텐츠를 편찬하는 방법을 이 후반기 과정에서는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꼭 전반기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위키 방법을 제작하고 오히려 그 대상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주차 위키 문법 교육 및 개인 페이지 제작. 위키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배운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정도의 범위 안에서 위키 문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교육했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수업을 받으셨습니다. 좀 더 높은 수업을 받으셨어요. 저는 하지만 2학년. 네? 1학년, 2학년. 2학년 수업을 받으셨는데 사실 제가 이 학부생들한테는 오히려 자세한 수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안 가르친 것 같고 다 만들어 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고. 네, 네이티브도 있죠. 학생들과 하여금 자신을 소개하는 위키 페이지를 여러분들은 위키 엔진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만 저는 이미 다 이제 설치된 거 첫 학기에 우리 김바로 선생이 우리 대학원 실습 페이지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그 위키 페이지가 제 교육 페이지로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거기에 하나의 이제 대문부터 만들고 그 안에서 한국의 서원을 만드는 그 공간을 열었습니다. 자, 학생들은 먼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자기 개인 페이지 만들고 서로 한번 링크해보고 그래서 위키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처럼 위키 페이지 생성, 본문 안에서 계층별 표제 등 스타일 비어 하이퍼링크 만들기,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이미지 표시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 위키 페이지 제작에 들어갔죠. 한국의 서원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와 편찬자 명단을 만들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위키 페이지를 만들어 이곳에 링크했습니다. 각
장소별로 공공서원 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 학생들이 조사한 지식요소의 목록을 담을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위키 페이지를 이것부터 이 6주차 개인 학교는 학생들은 방과 후 조별 모임이 위키상에서의 온라인 협업을 통해 그동안 조사한 각 서원 관련 지식의 유형별 목록을 위키페이지로 제작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체별 콘텐츠도 제작을 했습니다. 위키 사용법을 교육한 이후 상당수 학생들이 스스로 위키페이지 편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교육 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7주차. 그 학생들이 일단 처음에 내용을 많이 적기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 목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개별 키워드 그리고 이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먼저 온톨로지 설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지식요소 발굴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얘들이 찾은 그 100개가 넘는 것들을 한번 위키상에서 먼저 조직화해보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 먼저 목록을 한번 담아보게 했습니다. 내용을 담는데 뭐 그렇게 너무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결과들을 보면서 각각의 개체에 대해 독립적인 성격의 기사를 작성 그래가지고서 목록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용어사전 형식의 위키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용어사전과 관련 용어 목록. 그런데 이것이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 관련 지식에서 목록을 이렇게 제시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본문 안에 설명 속으로 들어가는 즉 온톨로지 설계한 이 지식인 네트워크가 텍스트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리라이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키페이지 제작에 관한 보호 기술 설명, 하이퍼링크, 이미지 업로드, 틀 사용과 관련하여 이 틀이라고 하는 건 템플릿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 이런 것을 했죠. 학생들은 팀 내에서 다시 역할을 분담하여 목록화된 지식요소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위키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의 과정에서 뭐 인물 문헌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내지는 서로 몇 개의 자기가 관심 있는 키워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계속 링크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나눠서 분담해서 시행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꼭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학생들은 곧 깨닫게 되고 그냥 관심 있는 링크 노드를 찾아가면서 텍스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텍스트 속에 있는 키워드가 해당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여 등록하기도 하고 다른 조에서 이미 제작한 페이지에 링크를 거는 편찬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처음 조사하지 않은 많은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이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 자원서원은 당연히 그 서원을 만든 율곡이라고 하는 연결 항목을 갖고 있죠. 율곡이는 당연히 동호문답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저작물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지식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로젝트 수행 8주차 한 학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감을 했어야 됐습니다. 조별 편찬 결과 발표 및 최종 평가 기준 공지 그 자리에서 최종 평가를 하지 못했고 사실은 8주차에 조별 과제의 결과를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서원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 컨텐츠가 찼지만은 그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 계획한 만큼의 컨텐츠를 완성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현재까지 한 거 보여주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완 마지막 데드라인은 물론 이 기말 성적을 평가하는 그 데드라인이었죠.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보완 과제 및 기말 평가 요강을 제가 알렸습니다. 담당 교수는 팀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 기준을 알려주고 각 팀별로 기말 과제 개출 기한까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별 평가를 위한 정보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고 편찬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기여 사항을 표시하고 자기 개인 페이지에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종강. 자, 이때부터 기말 평가 때까지 학생들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기일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종강 후
2주 정도 주어진 기말과제 수행 기간 동안 각각의 서원에 대한 위키 콘텐츠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하였으며 아울러 개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기여도를 알리는 부가 정보를 위키페이지에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이를 무엇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 에세이를 작성하여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했고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묶어서 기말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평가 기준 및 방법 뭐 조별 프로젝트 봐가지고서 그냥 전체적으로 성과가 우수하면 다 좋은 점수 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부 상대평가하라 그러고 개별평가하게 하니까요. 그 두 개의 그 갭을 맞춰야 됐었습니다. 평가 항목을 두 가지, 조별 과제 결과의 우수성 그리고 기여도 및 개인, 이건 조별 평가고 이 개인 평가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종합해서 평가한다는 것이었고요. 조별 과제 결과물의 우수성은 온톨로지 설계 및 항목 추출의 충실도. 마구잡이로 기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르친 배운 방법론에 의해서 이 대상 지식을 찾아내는가. 그리고 조별 콘텐츠 전체의 내용, 얼마나 서로 하이퍼링크 잘 연결되면서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개인평가, 기여도 및 개인 저작의 우수성,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여도, 여러 가지로 사실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그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이 제작한 위키페이지 충실도, 하이퍼링크를 통한 스토리텔링에 가점을 준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이퍼링크 노드를 쫓아가면 이게 이 얘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세 번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배양한 인문학 지식 및 한국 서원에 대한 지식.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교수가 에세이를 통해서 뭐를 배웠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말 리포트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제 페이지에 그 웹페이지에 이 기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개인 위키페이지에 이런 사항을 여러분들 기록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개인 위키페이지에 편찬 및 공동편찬 기사 목록과 자신의 역할, 자기 개인 페이지를 자기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 뭐를 했는가를 자세히 적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썩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 한국의 서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학생들이 저거를 그렇게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광진구 문화백과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다 이제 알았어요. 이 수업이 어떻게 수행되는 거고 어떻게 평가되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서는 자기 개인 페이지를 학생들이 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말하자면 자기 개인 페이지에 어떤 기사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했다. 이건 처음부터 내가 썼다. 이건 남이 만든 건데 내가 어떠한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달았다.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물론 그걸 제가 아까 김바로 선생이 오전에 보인 방식으로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조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 리포팅 하라고 나는 네가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리포팅을 하게 한 겁니다. 편집 기사 목록과 자신의 역할,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사 텍스트의 수정, 추가, 이미지 추가 등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기사 보면서 하이퍼링크 또는 관련한 하이퍼링크 추가. 그리고 기말 리포트 이런 내용을 담은 기말 보고서를 A4 이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학기 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자신이 한 노력을 자유롭게 기술하라.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기여했다고 적었습니다. 서로도 종합해보게 되게 되면 대충 알죠. 그런데 얘들이 너무 착하고 팀워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5개 정도 이제 자기가 뭘 했고 누가 뭘 이렇게 분담했는데 자기는 뭐를 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을 자기가 더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보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다른 애들을 칭찬해가지고 자기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면서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서 차별적인 정보를 점수 편차의 근거를 여기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
뭐 그러기에는 얘들이 좀 순수한 애들이었어. 그리고 자신 역할, 컨텐츠 기획 항목의 추출에 기여한 부분, 자료조사, 현장조사에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신이 편찬 편집한 기사의 목록과 역할, 기사 편찬 편집 과정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도록 해낸다. 기획 의도와 결과, 팀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네 번째, 이번 학기 이문 정보학 이문 수업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얻었으며 향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발전시키려 하는가. 한국에서 온 디지털 콘텐츠 편찬 교육의 성과, 제 스스로 지금 그 자체 평가해보는 겁니다.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성장하였다고 자평하는 성취감을 표시. 이 부분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에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솔직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은 대단한 자부심, 긍지, 만족감, 고생했지만 늘 가졌고요. 그건 그 2014년도에도 2015년도에도 똑같이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제의 부담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저작물이 디지털 세계에서 표현된다고 하는 것에서 성취 도움을 찾았으며 강도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위키페이지 자체가 협업의 공간이지만 그 외에도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을 통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협업 방법 등을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협업 방법을 학생들 스스로 개발하여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감은 표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생산 능력을 얻게 된 데에서 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 능력은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게 되어서 얻은 것이라고 보였다. 그것을 도구로 삼아 자신이 지식과 정보를 담은 데이터에 다가가서 교육과 실험하여 자신의 틀 안에서 재구성해내는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고 학생들이 이 점을 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도구를 잘 쓰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학생들이 가장 만족해한 거는 얘들이 지금 문화 콘텐츠 학이라고 굉장히 좀 정체성이 모호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학과 학생들인데 내가 가서 이러한 식으로 내 대상에 접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조직하고 체계화해서 문화 콘텐츠, 내가 원하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콘텐츠로 조직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비전을 갖게 되는데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정도로 뜯어볼 수 있게 공부하고 분석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게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원이 무엇인지, 그곳에 어떠한 건물이 있고 선비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한국의 대표적인 유학자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떠한 업적을 납기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이런 것을 알려고 공부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쭉 해온 과정, 조선시대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춘추전국시대 얘기까지 지금 가고 있었느라고 그런 얘기 속에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의미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하면서 이해가 필수적인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학생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했어요. 봐주세요. 이러면서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얘들은 뭐 거의 카톡 들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이 핸드폰을 저작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학생 리포트는 자기가 버스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키워드를 찾고 위키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뭐 그러면서 스스로 좀 웃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네, 이렇게 집중해서 했었죠. 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없을 수 없겠죠.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에 이 교과의 선행 후행 과정이 없으므로 이 한 과목 안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기초 지식에서 일정 수준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까지 한꺼번에 교육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학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에 뭐 3일 만에 이렇게 교육하려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지치신 거나 마찬가지 그런 문제점. 최소 2개의 연관 수업 과정을 편성해서 그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인문정보학 기술 프레임워크 플러스 미니 프로젝트, 이 한국의 수업보다 훨씬 좀 작은 규모의 그러한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응용 과정에서 심화된 주제의 인문학적 프로젝트, 즉 사실은 이 한국의 수업 같은 정도의 프로젝트는 두 번째 학기 프로젝트 정도로 수행하는 것이 이 현실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광진구랑 서로 바뀌었으면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광진구도 이게 만만치가 훨씬 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규모를 더 줄인 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다음에 광진구를 택한 이유는 이 한국의 서원 주제를 했더니 일부 학생이 안동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현장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인문학 교육. 아니면 예, 그래서 우리 대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광진구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건대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데를 아차산성이라든지 뭐 뚝섬유원지, 어린이 대공원 이런 것들을 택하게 했더니 그때는 정말 만족스럽게 모든 콘텐츠가 현장에서 나왔어요. 현장에서 자기들이 가가지고 보고 찍고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그거는 일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서원이라고 하는 인문 지식의 측면에서도 학부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관해 학습의 지침을 주고 조사 결과를 평가해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의 수업이 본격적인 디지털 인문학 수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 정보학적 프레임워크뿐 아니라 콘텐츠 내용을 검토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TA가 필요하다. 내지는 담당 교수가 이 역할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인문 정보학적 프레임워크를 지도할 사람과 그 인문학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고 조정해 줄 사람하고 있고, 팀 티칭도.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팀 티칭 섣불리 권유하지 못한 이유가, 팀 티칭 하라고 그러면 한 학기 절반 나눠가지고 서원에 대한 이론 교육 반 학기,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서 뭐 만들어내려고 그냥 호동지동 반 학기, 이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여기서 TA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내가 어차피 이 기술적 프레임워크 교육을 전담한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이 한국 철학 전공인 건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한국의 서원을 지도하고 그 성리학 같은 동양 철학 전공이지만은 이 관심이 이 중국에 있는 우리 이동철 교수보다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학생들한테도 힘들고, 그래서 이러한 TA가, 그러니까 팀 티칭이, 티칭 어시스턴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분명히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설계하실 때도 이 점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고 헤매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교육 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의 협업 능력, 교장의 리더십, 팀원들의 공동체 의식, 개성을 고려한 역할 분담 전략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협업 능력을 제고하는 교육도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은 어느 것이나 협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혼자서 컴퓨터 돌려가지고서 뭐 하는 거,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는 옛날부터 해왔어요. 특정 사회과학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계량적 연구 방법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문학의 트렌드, 디지털 인문학의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개척, 이거와 관계없이, 그리고 그러한 방법은 그 방법대로 또 이제 뭐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원어민들에게 인문 지식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즉 팀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의 필수적인 방법임을 전제하고 이것을 충실히 고려한 수업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학기에 제가 그 워커 힐을 주제로 한
워커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워커힐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그 자원이고 우리 저기 유인태 선생이 거기에서 그 찾아낸 지식의 일부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 있는 조교들이 다 그 워커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철저히 이걸 팀에 맡겼는데 한 팀이에요. 워커힐 팀 한 팀에 맡겨가지고 팀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가 수업 결과는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학생들한테 가장 우수한 점수들을 다 줬습니다. 반면에 이 학생들이 이 수업에 대한 수업 평가를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수행한 수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돈도 가장 많이 쓰고 저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워커힐 가서 거기서 뭐 저기 밥 먹고 그러더라고 돈 많이 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얻기 어려운 수업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수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여러분들 얘기야. 내가 다 알아. 생각하는 지향점이 조금씩 다르고 방식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무도 리더십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없는 구도 속에서 조장이 없었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서 그냥 조장이라 봤자 이 가장 허드렛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하나 딱 총대를 쥐고 이런 방법론은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 해서 그렇게 맞춰 갔다고 한다면은 이게 훨씬 더 불만 사항이 줄어들고 시간 낭비가 적고 그렇게 갔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차례 회의는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척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야단도 쳤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진행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강성 발언을 한 적이 저는 사실 별로 없는데 수업 시간만큼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만일 제가 좀 더 개입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리더 역할을 해줬더라고 한다면은 학생들은 훨씬 편했겠죠.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그것을 제시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학생들 다 이제 사후에 나가서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쫓아다니면서 이 설계해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부딪혀 보라고 한번 교수들끼리 이 향토문화전자대전 무슨 항목개발 과제를 받아가지고서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그 문제 많은 현장 속에서 그런 결과물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 뭔지를 부딪혀 보라는 의미에서 한번 맡겨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되게 고생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거는 그 학생들만이 피해본 것이 아니라 저도 제가 들인 노력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피드백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연해요. 제가 어저께 이 무슨 치즈 인 더 트랩이라고 하는 그 치즈 인 더 트랩? 거기 봤더니 거기에 굉장히 이 인기가 없어가지고서 네 강좌 중에 두 강좌나 폐강이 되는 교수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왜 폐강되냐 그랬더니 팀 프로젝트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서 강좌 폐강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교수는 하는 수 없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평가 방식을 팀 평가 방식 50% 개인 평가 방식 50%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더라고요. 참 저기 대학 현실을 잘 아는 그런 드라마 작가의 그 얘기인 것 같았는데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갖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조직 속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갖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팀 속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결국 평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이 팀으로 하는 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걸 떠날 수 없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그 방법론의 개발, 수업론의 개발은 계속 비중 높은 숙제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거는 이 자리에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그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알고서 진행한 일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 팀원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좋은 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어떤 것이 적정한 리더십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발휘하는 데에도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은 모두 이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저는 뭐 교육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해본 결과 제가 하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점,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혹은 또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수업을 개발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한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식 교육과,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문식 교육과 인문 지식 교육을 융합하는 겁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인문 교육을 융합한 것을,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누누이 강조하고 했던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디지털 문식과 인문 지식이 하나로 융합하여 상승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디지털 인문 교육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때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로 활용되는 인문학 연구 성과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강조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디지털 문식 교육이 아니라 인문학 교육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인문학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존 인문학에서 축적해온 그러한 지식, 거기서 추구한 가치관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그걸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 남들이 만든 저작물을 새로운 지식으로 체계화할 때 예전 사람들이 해온 그 공로를, 이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세도 중요한 인문교육의 일환이죠. 지식의 재활용과 재생산의 효과가 강조될수록 거기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그 노력에 대한, 기회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강조되어야 되고, 그것은 인문학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존중의 자세와 방법,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레퍼런스 하는 법, 디지털 콘텐츠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저작물이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밝히고 유지하고 감사의 표시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디지털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정보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문의 교육을 빠르게 수용하여 인문학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수가 학생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의욕을 고취해야 되죠. 내가 모르는 걸 학생들이 이게 덜컥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보다 이게 난데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교수가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뭐 그러면 이건 수업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항상 교수보다 잘할 수 있고 또 그게 당연한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협업에 의한 교육, 다시 한번 이 강조되지만 디지털 인문학 교육은 군과 학문의 지식뿐 아니라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는 교육입니다. 조장의 리더십과 조원들의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는 팀워크 지도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참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참 훌륭한 조장감이 있어요. 얘가 잘해요. 어떤 때는 정말 그게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교수의 개입, 어쨌든 그 학기만의 수업을 위해서는 교수의 개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조장을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데는 맡겨두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좌충우돌 헤매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교수가 조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조정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어떠한 것도 미리 전제할 수 없는 만들어 놓고 놔야지 그 판이 짜지면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진 면밀하게 보고 관찰하고 거기에서 교수가 어디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할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십시오.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아무렇게나 그냥 짜시지도 물론 않으시겠죠. 누구에게 교육 대상이 누군가, 학부생인지 대학원생인지 교양인지 전공인지 수강 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지 예상 수강 승수는 몇인지 이런 것들 뭐 저기 형식적인 것 정량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정말 누가 내 강의실에 들어올 건지 그 학생을 생각하고 짜야 되겠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교과 분야의 인문지식 영역에서 교육 주제를 선정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많이 생각을 하셔도 하시는 제가 몇몇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주제는 대부분 그분들이 쓰고자 하는 논문 주제더라고요. 이 논문 쓰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서 디지털 인문학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오늘의 주제만큼은 그 혁신적인 논문을 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문학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을 주제로 두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주제보다는 말하자면은 인문학 연구자로서의 나의 관심의 주제라기보다는 그 인문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에게 인문지식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연구 주제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디지털 세계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지식. 너무 욕심 부리게 되면 피차 괴로워져요. 딱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내가 얘들한테 이러한 지식의 세계를 알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식의 세계에 미니어처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그 박물관의 주제 전시실은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장소가게 시권 전시들 중 주제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 연말에 저희 가족 여행으로 상해 박물관을 갔더니 층층마다 이 주제 전시실 화폐를 가지고 중국의 전국 전제 통사 선진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도장을 가지고 삼국시대 때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전시실 한번 쭉 돌아가 보게 되면 그 역사를 다 알게 하는 이러한 주제별 전시관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아날로그 세계에서 마련된 그런 어떤 지식 세계의 주제별 미니어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디지털 세계에 옮기는 것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걸로 새로운 학계를 놀라게 할 연구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연구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학생들에게 디지털 세계에서 인문 지식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데에는 좋은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문 지식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 어떤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오프라인 조사를 시킬 것인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 어떠한 부분에서 직접 현장을 가는 현장 조사를 시킬 것인가. 막연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러한 방법 조사들이 다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저도 그렇게는 잘 못했습니다. 특히 이걸 가정해서 온라인으로서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온라인 환경에서 편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리소스를 오프라인에서 얻게 하는, 직접 정리되지 않은 아카이브를 뒤지게 한다든지 내지는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게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결부될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떠한 정보 기술을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결과물의 형태 규모, 프로젝트의 수행 계획의 구성 방법,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디지털 문식의 교육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어디까지 줄 것이며 인문학 교육으로서의 성과 목표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자, 내가 운영할 디지털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이 어느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환경에 대한 감을 갖고 그래도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버 계정도 다 나눠 마련해드렸고 위키 엔진도 다 스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위키 엔진 하나씩 가질 수 있게 돼 있고요. 덧붙여서 이걸 실제적으로 운영할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수업 준비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교사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미리 해서 한번 모델링 해보고 그리고 그 어떤 개연성을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한번 강요된 주제로 해보셨는데 여러분들의 주제로 한번 온톨로지 설계도 해보고 릴레이션 이름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한번 체험해보고. 자, 강의기획서 작성 실습, 과목명, 교육 목표, 교육 방법, 평가 방법, 기대 효과, 수업 일정과 수업 내용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인 강의기획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